안녕하세요. 교수입니다. 너무 오랜만인데요. 제가 좀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나마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뭐 제 영상을 기다리신 분이 계시다면, 어, 근데 뭐 저는 이제 전문 이런 그 유튜버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업에 대해서, 전문적인 얘기를 유튜버들만큼 많이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꼭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거는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부분이 사실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분석이나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그런 말이 있죠.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자, 뭐 많은 어떤 이제 그런 기업을 분석을 해서 방송을 찍어서 이제 주린이 분들이 그걸 참고를 하실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저 어떤 정보에 대해서 과연 그 영상을 제작하신 분은 얼마나 스스로의 그 분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음, 저는 사실 어, 기업들이 기업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 개인이 알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들이 이제 만들어내 놓은 어떤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뭐 기업의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저도 그 리포트를 참고를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기업의 펀더멘탈을 이제 지켜보죠, 쳐다보죠. 음, 하지만 제가 이제 기업의 가치를 볼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 기업의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나 그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요를 받고 있느냐.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디자인, 예를 들어 저는 이제 디자이너니까요. 좋은 디자인은 과연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디자인을 만들어낸 디자이너가, 아, 내가 지금 어떤 만들어낸 이 디자인은 정말 좋은 디자인입니다. 라고 정의를 해서 좋은 디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디자인을, 내가 만든 디자인을 많은 사람들이 수요를 원하고 내가 그 디자인을 많은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시장에서는 좋은 디자인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의 모델이 얼마나 많이 시중에 소비재로서 나와 있는지 그게 그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뭐 기업이 실제로 이제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지 그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 기업을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이 기업이 현재는 어떤 그런 수치적으로 좀 기대하는 만큼의 어떤 이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어떤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미래에서는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시장을 점유할 수 있는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투자자들은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개인들은 이제 좀 한 발 늦죠. 이미 이제 그 기업의 모델이 시장을 점유하고 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또 그 흑자로 들어선 영업이익이 아주 커질 때 그때 이제 대부분 투자를 하게 됩니다. 뭐 그게 안전한 투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뭐 장기적으로 우리가 장기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제 기업의 펀더멘탈을 확인을 하고 투자하는 게 맞죠. 자,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기업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할 때 어떤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이제, 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 그 심리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자, 유명한 하워드 막스라는 투자자가 있죠.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할수록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진다. 자, 당연한 말이죠. 주가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미래의 그 기대 수익률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일단 불안하고, 자, 이것을 매도해야 된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겠죠. 일단 그 생각을 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무리하게 고점에서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렸던 추격 매수라는 그 부분이 막 이제 이 지수가 올라가고 종목이 막 이제 랠리를 받게 되면 또 그걸 보면서 이제 이 주가가 계속 올라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자, 심리적으로 일단 거기서 내가 이제 게임의 룰에서, 또 게임의 법칙에서 내가 지는 거죠. 주식은 올라가게 되면 특히 이제 그 랠리가 클수록 이 기관들에서는 반드시 그 수익 실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가는 이렇게 언덕을 그리죠. 떨어지는 구간이 만들어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실수를 하면서 계속 반복한다는 게 이제 문제죠. 뭐냐면 심리적으로 내가 성급하다는 거죠. 자,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또 그런 말을 했죠. 주식을 사라. 그리고 수면제를 먹어라. 그리고 10년 후에 깨어나면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것이다. 자, 그것도 이제 심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식을 샀는데 그 중간에 변동성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주에 5천 원 정도 했을 때 그때 삼성전자의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 주식이 지금의 이제 주가에 오를 때까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그 시련의 과정을 겪는 동안에 주식을 팔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 되게 많은 부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멘탈이 없는 거죠. 자, 이겨낼 수 없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레버리지, 어떤 신용이라든가 이런 걸 쓰신 분들은, 절대로 그 구간에서 자신들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대공황 같이, 이렇게 주가가 회복하는데 10년 이상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멘탈 측면을 떠나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어떤 그 계좌에 그 금융 계좌에 신용이 들어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진 게임이 되는 겁니다. 그 게임은 100%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반드시 떨어지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그 떨어지는 폭이 작거나 아니면 매우 크거나 폭락을 하거나 어떤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반드시 떨어지는 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신용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주가가 떨어지는 폭이 큰 경우는 고점에서 산 경우죠. 지금처럼 나스닥이 엄청 올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떨어질 때 내가 신용을 지금처럼 이렇게
뭐 동학개미다, 서학개미다 이런 어떤 주식시장에 열풍이 불었을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과열되어 있기 때문에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썼다고 하면 그 게임은 반드시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 되는 거죠. 자, 그 워렌 버핏이 또 그런 말을 하죠. 뭐 10년을 보유하고 있을 주식이 아니면 뭐 10분도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것도 다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내가 10년을 쥐고 있을 만한 어떤 이 기업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내가 어떤 뭐 지금 주가를 보고 뭐 이 기업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주식을 덜컥 매입을 하게 되면 반드시 오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나는 그 주식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단 뭐 투자라는 마인드가 없이 시작한 투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그 주식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없죠. 또 뭐 존이라는 우리 그 유명한 가치 투자가 뭐 미래에셋 그 대표죠. 그분이 얘기하는 그 개념, 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개념도 사실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 지금 뭐 얘기했던 하워드 막스라든가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이제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죠. 장기 투자.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투자의 시점에서 우리가 매수에 들어갈 때는 리미트 라인이 중요하다 얘기한 것은 주식을 살 때 그 상승폭에서 사지 말고 하락폭에서 사라는 말씀이지 내 주식이 예를 들어 상승폭에서 샀는데 이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걸 팔아라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죠. 저는 주식을 잘 팔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을 매도했던 거는 테슬라가 당시에 이제 그 액면 분할 하고 나서죠. 그때 하고 나서 이제 뭐 미국에는 이제 액면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니까 주식 분할이죠. 주식 분할을 하고 나서 이 일론 머스크가 유상증자를 했죠. 자, 저는 이제 뭐 외신이라든가 이런 뭐 그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어떤 기사가 났을 때 그 기사를 호재보다 악재를 이제 많이 이제 제가 찾아보는데 뭐 호재에 대한 어떤 그런 기사들은 제가 잘 믿지를 않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이제 오랫동안 이 주식을 거래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외국 주식을 하다 보면 어떤 그런 기사들도 보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저는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사들에 대해서 제가 크게 반응을 하지 않는데 악재라고 나온 이제 기사들은 제가 이렇게 좀 꼼꼼히 읽어보는 편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유상증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해석을 많이 하셨지만 자, 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어떤 개인적인 관점에서 내가 그걸 재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유상증자는 당시의 유상증자, 기업이 유상증자를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이제 특히 이제 뭐 어떤 그런 내가 뭐 돈을 자산을 더 이제 쓸 수 없을 때 그때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워지는 환경이죠. 통해서 이제 자본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의 유상증자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그 테슬라가 이번에 보여줬던 그런 유상증자는 사실상 너무 안 좋았던 모습이었던 거는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가 되게 낮죠. 금리가 낮고 뭐 우리나라도 현재 낮죠. 미국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서 많은 혜택을 줍니다. 기업이 대출을 받았을 때는. 근데 그런 어떤 좋은 환경에서 그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뭐 비즈니스를 위해서 투자를 위해서 늘렸겠죠. 위해서 그거를 이제 회사가 부담해야 될 은행을 통해서 회사가 부담을 해야 될 그 자산 부분을 주주에게 돌려버린 거죠. 주주에게 주식의 이제 수가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그렇게 되면 일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은 자신들이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유상증자를 하기 이전에 처음에 신주를 발행했을 때의 액면 그 금액보다 훨씬 더 높아진 금액을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그거를 이제 회계상에 본인들이 이제 감자 차손을 만들면서까지 자사주를 소각시켜 버리죠. 그럼 이제 주식의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이제 주주에게 환원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시점에서 테슬라가 보여준 그 모습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안 좋아 보였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충분히 주가가 크게 낙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낙폭의 크기 매우 크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 주식을 원래 이제 매도하지 않는데 저는 절반을 당시에 이제 해지를 했고 뭐 제 예상이 아주 뭐 주식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게 뛰어나서라기보다 누구나 어떤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다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그 부분이 뭐 물론 이제 경험을 통해서 또 얻어지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뭐 생각대로 또 해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배러리 데이에 대한 그 테슬라가 이게 마치 이제 전부 다 호재인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테슬라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그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다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뭐 지금 현재도 보면 이제 제2의 테슬라에서 이제 캐서린 우드가 뭐 스퀘어를 얘기를 하고 있죠. 뭐 저도 스퀘어에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조심하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주식이 심리 게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캐서린 우드는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죠.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테슬라라는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현재도 벌고 있고요. 계속 벌죠. 근데 개인은 희한하게 테슬라라는 종목을 같이 투자하면서도 돈을 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고점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그런 기관들, 뭐 헤지펀드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런 액티브 펀드 뭐 이런 기관들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호응한다는 거죠. 자, 뭐 그 테슬라가 사실 어떤 우리가 정량적인 지금 수치만으로는 지금 테슬라의 주가는 말이 안 되죠. 근데 그렇게 끌어올리게 만들죠. 만드는 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니까 테슬라의 펀더멘탈이 좋아지죠. 뭐 그런 이제 상승 효과는 있지만 지금에 와서 테슬라를 지금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투자하기에는 저는 뭐 그다지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미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테슬라 보유 주식만으로 일단 가지고 있다가 시장이 불안해 보이니 저점에서 테슬라가 또 떨어지게 되면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테슬라의 제 매입 이제 앞으로 매입 계획의 주가는 뭐 여러분들은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기분 나빠할 수 있겠지만 뭐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매입 주가는 300불입니다. 300불 정도 됐을 때 저는 이제 매입을 할 생각이고 만약에 그 금액에 도달하지 않으면 저는 다른 기업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뭐 스퀘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캐서린 우드가 인터뷰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 멘탈이 또 심리적으로 동요가 돼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다시 또 스퀘어가 다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스퀘어에 대한 미래가 사실 밝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그 암호 화폐를 많이 사들였죠. 스퀘어에서 이 암호 화폐나 이 전자화폐 이런 것들은 미래에 반드시 그런 이제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미래의 기본적인 화폐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영상에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언급하고 싶었던 그 기업 중에 페이스북이 있는데 그 페이스북에서 이제 지브라라는 이제
그 화폐를, 전자화폐를 계획을 하고 있죠. 지금 뭐 많은 어, 그 비자라든가 뭐 마스터카드,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이제 같이 협력으로 들어왔다가 미국 트럼프인가 미국 정부에서 이제 이 화폐 자체가 이제 좀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중앙은행도 아닌데 페이스북이 어떤 그 전자화폐라는 것으로 발권력을 갖게 되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돈 세탁이라든가 뭐 중앙은행의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에서도 그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니네 그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이 그 페이스북 지브라에 이제 협력하겠다고 들어온 회사들한테 너네가 거기 지브라에 협력을 하겠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우리나라도 뭐 그렇지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한번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기업이 문을 닫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자나 마스터카드는 이제 빠져나왔죠. 근데 이게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들고 다니던 이런 화폐가 뭐다 사라진다기보다 전반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전자화폐로 변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스퀘어나 페이스북에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고 있고, 이제 지브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뭐 해외를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느끼시겠지만, 우리 투자를 할 때도 환전해야 돼서 되게 불편하죠. 환전 수수료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지브라를 통해서 쉽게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다 그 페이스북이 만들려고 하는 지브라가 됐든 아니면 다른 전자화폐가 됐든 그런 전자화폐가 상용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존니 얘기를 하다가 이 페이스북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좀 딴길로 샜습니다. 장기 투자, 이제 아까 언급했던 분들이 다 장기 투자를 말씀을 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그 심리에 대해서 주식이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제 많이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주린이 분들이라고 하시면 정말 늦게 이제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빠르게 수익을 원하시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판타지, 너무 청사진만 갖고선 너무 무리한 투자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방송 미디어에서 많이 이제 뉴스로서 제가 접했죠. 너무나 불안하고 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만,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경기부양책이 뭐 대선 전에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유튜브 방송 하시는 분들이 경기부양책이 빨리 되지 않아서 뭐 미국 시장이 힘들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힘들어지면 힘들어질수록 저는 뭐 즐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투자한 기업이 미래에 잘 될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악재를 좀 빨리 맞아서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막 악재가, 내가 더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악재가 터져 또 폭락장이 오는 것보다는 정말 세게 한 번 더 얻어맞고 또 이 주가가 하락한 만큼 또 이제 즐겁게 매수를 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뭐 이 경기 부양책이 늦어지는 거나 또 어떤 이런 현재 뭐 주가가 뭐 하락세를 보였다, 최근에 또 회복세를 보였다, 또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를 않습니다. 전혀 뭐 심리적인 동요가 없어요. 오히려 좀 이 하락세가 더 떨어지거나 좀 더 길었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길게 되면 물론 이제 뭐 제 계좌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하락한 만큼의 뭐 손실은 전혀 없지만 이익이 줄어들었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계좌를 보면서, 근데 뭐 저는 뭐 그 계좌 이익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도 별 불편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미래를 보고 투자한 거기 때문에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오히려
이 지금 상황에서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금을 어떻게 더 조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뭐 계획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뭐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다 뭐 그런 건 있지만, 뭐 지금 뭐 많은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개인 뭐 유튜버를 하시는 분들 중에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당히 그 긍정적으로만 미국 시장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막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글쎄요, 저는 솔직히 저 별로 와닿는 게 없습니다. 와닿는 게 없고, 여러분들이 그 주식 투자를 내가 소액을 하더라도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미국 주식이 이 정도 흔들리는 거 가지고 심력의 동요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이, 자, 여러분들 혹시 이번에 그 신풍제약이 좀 많이 주가가 올라갔죠. 한국의 기업 중에. 여러분들 중에 신풍제약을 알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들은 처음 듣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는 게 처음에 되게 어렵죠. 근데 이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미국 기업이 투자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익숙한 곳에 투자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자, 여러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모르시는 분들 원래 없었죠. 다 알고 계셨죠. 애플 모르시는 분들 없었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정말 낯설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들은 기업들, 뭐 주가가 막 올라가서 갑자기 이제 이런 방송에서 이런 기업들이 언급이 되는데, 저도 뭐 처음 듣는 기업들도 많이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디자인은 이미 소비재로 많이 나온 그 시중에 그게 좋은 디자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기업들은 대부분 우리가 다 사용하고 있고 우리에게 익숙하죠. 정말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미국 기업들의 제품들을 안 쓰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소프트웨어나 뭐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 그들이 흔히 얘기하자면 대기업이죠. 정말 큰 기업인 거죠.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미국 시장이 익숙한 겁니다. 제가 이제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관련된 기업에 투자해라. 여러분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투자한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있는 우량주라면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심리게임에서 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떨어졌다고 해서 어떤 방송에서 이거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또 내가 듣지도 못한 기업들을 갑자기 막 좋은 얘기를 한다고 해서 덜컥 사거나,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수 있으면 절대로 투자에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에서 저는 손해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런 종목에도 제가 투자를 하긴 하는데, 많은 어떤 그 투자 비중을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투자를 하긴 합니다. 하는데 한국 기업이었다면 아예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테슬라를 처음에 투자할 때도 당시에도 하이 리스크였습니다. 많은 수익을 갖다 줬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종목을 투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투자의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고요. 또 이제 저 나름대로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가를 보고선 투자를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저 자체에게는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그냥 따라한다, 그거는 투자를 하고 말하기는 어렵죠.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분석을 하시고 확신이 가지셨다면 안심하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주식이 지금 그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변동성이죠. 시장이 변동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이 대선 중에
우리 원래 대선 자체가 시장에 큰 변동성을 주게 되는데, 대선 중에 이제 그 트럼프하고 말라니아 여사의 그 코비드 확진, 그런 어떤 뭐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의 그런 요소들이 시장을 많이 변동하게 하죠. 자, 그런 이유에 의해서 떨어지는 주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고 좋은 기업에 투자하셨다라는 어떤 확신을 여러분들이 갖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뭐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저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저도 최근에 이제 많이 이 채널 저 채널 이제 기웃거려 봤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댓글을 남기는 채널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근데 그 채널들은 제가 왜 그 댓글을 남기냐 하면, 제가 생각하는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의 어떤 그 성향을 보면 이제 막 전문가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저는 올해 이 3월 폭락장에 테슬라라든가 어떤 이런 종목들을 본인들이 갖고 있는 시드머니로 뭐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 여유 자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서 수익을 크게 봤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오래전서부터 투자를 했던 거라고 저는 이제 잘 보이지는 않고, 이제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떤 뭐 유튜버라는 게 패러다임이 됐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개인 미디어 세상이 돼서 거기서 또 이제 수익을 창출하시는데, 그 중에 이제 아주 겸손하게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의 티를 내지 않고 본인들이 자기의 어떤 사견을 사견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그런 방송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방송들을 시청하면서 그분들의 이제 뭐 내놓은 그런 기업 분석에 대해서 저는 뭐 사실 바쁘고, 제가 그 분석에 대해서 그분들만큼 시간을 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는데 뭐 그 판단은 제가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죠. 분석은 이제 참고를 할 뿐이죠. 그리고 또 그분들의 생각과 제 생각이 틀릴 때는 저는 제 생각대로 이제 결정을 내리죠. 그냥 참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또 그렇게 이제 겸손하게 이제 같이 공부를 한다라고는 개념으로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아직까지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면 좀 반갑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댓글을 남기게 되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저에게 구독 신청을 하신 몇 분의 소수의 몇 분에게 제가 그런 심리적인 부분, 어떤 뭐 기업을 제가 뭐 이거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하기 위해서 제가 분석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저에게서 얻어가는 것보다는,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진짜 뭐 전문 월가의 애널리스트만큼이나 기업을 철저히 분석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영상을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실 때는 그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조급한 마음가짐이나,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 정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뭐 90%가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기업에 분명히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심리에서 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만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랜만에 어쨌든 방송에서 촬영을 하면서 인사를 드리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뭐 제가 시간 날 때 가끔 어떤 계획성 없이 드리는 촬영이다 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주 그냥 작게 참고사항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코로나가 지금 막바지 단계에 마치 온 것처럼 지금 사회적 거리도 많이 완화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여러분들 더 마스크 잘 쓰시고 마지막까지, 뭐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경계를 풀지 마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